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태백제 8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부터 보시겠는데요. 자왈 부재기위하얀 불모기정이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부재. 이제 그 자리라는 것은 모든 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 되었든 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 위라고 하는 것이 이 위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정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면 어떤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수행해야 할 일,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할 정사를 이제 집행을 해요. 그런데 제3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즉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맡지 않은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사에 대해서 도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외부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또 나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보시기에 따라서는 비판할 수 있지 않냐.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비판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저렇게 이제 도모하지 않는다 저렇게 되면 비판할 수 있는 자체를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한 비유를 들자면 이제 프로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프로 야구도 있고 프로 축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스포츠들이 있는데 프로 야구다 그러면 프로 야구의 이제 그 구단의 경기를 책임지는 분이 감독인데 그 감독이 어떤 선수를 등용하고 어떤 선수를 빼고 언제 올려서 언제 교체하고 그 전부 이제 감독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중이나 방청객은 왜 저 선수를 썼냐? 또 저 선수를 왜 바꾸지 지금 안 바꾸고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냥 몇몇 가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저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는 못했고 다른 선수가 지금 잘했는데 왜 그 다른 선수를 넣지 않고 저 선수를 지금 계속 기용을 하냐는 둥 뭐 별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일 거거든요. 나는 그 안에 내부에 어떤 상황이 지금 있는지, 평소에는 A라는 선수가 이 상황에서는 잘못했고 B라는 선수가 잘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B가 거기에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A가 지금은 B보다 더 낫다거나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된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거나 하는 정보들을 나는 몰라요. 외부인은. 그런데 그냥 단편적인 원론적인 그런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둥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실제 책임진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그 고민을 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줄 필요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외부의 입장에서 그냥 쉽게 하는 던지는 말이 실제 고민을 하고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지금 겪어내고 있는 사람의 김을 뺄 수가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흔들어 대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는 어쩌면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일을 맡겼으면 믿어주자. 예, 그런 취지의 이야기.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저 얘기는 이제 이런 말로도 바꿔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 수행해야 할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를 그 자리에 갔을 때 도모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갖는 한계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상대방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증자가 한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죠. 사불출기위라는 말이 생각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해야 할 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내 있는 자리에서의 생각할 것 놔두고 내 자리를 벗어난 다른 자리에서 어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판을 봉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비판은 할 수는 있겠으나 나의 비판이 대단히 그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지 못한 피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비판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비판이 어쩌다 보면 실제 그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할 수도 있으니,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정사를 도모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을 보시죠. 15는 사지지 시에 관저지라니 양양호 영이제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지라는 것이 요 사는 태사인데요. 태사는 뭐냐면 그 음악을 관장하는 이제 부서가 있는데, 그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태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태사라고 부르고, 악사, 음악을 넣어서 악사라고도 하는데, 요 사가 이제 그 책임자를 말합니다. 공자 당시 이때에 그 악사 태사였던 사람이 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지가 그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의 책임자 지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지가 이 악사 자리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그때가 사지지 시예요. 시가 시작이라는 시자인데, 악사로서의 지가 그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처음 수행했을 때, 그때 그 무렵에. 근데 이 지라는 사람이, 사지라는 사람이 저 뒤에도 한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 앞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자는
뭐 다른 것도 다 떠나서 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서 어떻게 성장해서 그런 경지에 도달했을까? 이게 참 불가사의한, 어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생이지지한 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았던 분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그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 이제 그런 정도의 분인데,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특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한 그 훈련과 트레이닝의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말을 얻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만져보고 뭐 악보를 읽고 그걸 연주를 해보고 뭐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연주 한번 안 해보고 악보 한번 안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테니까. 그런데 공자가 어떻게 그렇게 음악의 조예가 깊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논어를 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 음악적 경지에 도달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과정에서 공자와 교류를 했었던 인물들은 뭐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악사지였던 것 같아요. 그 악사지가 처음 그 직위에 부임을 했을 때 관저지라니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악사지가 연주를 한 곡이 이 관저였던 것 같아요. 관저. 관저라고 하는 것은 시경,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시경에 시경이 이제 국풍, 소와, 대야, 그 다음에 송,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풍, 아, 송 세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국풍만 가지고 보더라도 15개의 나라의 그 시들을 채취한 15국풍이라고 해서 15개가 편이 있습니다. 국풍 안에. 그 15개 편 중에 제일 첫 번째 편이 주남이라는 편이에요. 주남. 그러니까 국풍. 그러니까 요 풍이 있고 아가 있고 그 다음에 송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시경이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가, 소아가 있고 대아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풍, 아, 송 이 3개가 있는데 풍이 맨 먼저 나와요. 근데 이 풍이 15개의 나라의 그 시들을 채취한 것이라서 15국풍이라고 그래요. 15국풍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주남이라는 편입니다. 주남편이에요. 그래서 주남편에 이제 시들이 이제 여러 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주남편의 제일 첫 번째 시가 관저예요. 관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 그러면 풍하송 중에 첫 번째가 풍이고, 그 풍 15국풍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주남이고, 주남 중에 제일 첫 번째 시가 관저편이니까 이 관저라는 시가 시경의 제일 첫 번째 시예요. 관저라는 시가. 근데 이제 시경의 가사가 관관저구, 제하지주 이렇게 시작되는, 요조숙녀, 군자호구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시가 관저시인데, 관저편인데, 이 관저라는 시의 가사가 시경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 그 당시에 이 관저라는 시를 포함해서 이 시경의 모든 시들은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음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은 비디오, 오디오가 없었던 시대라서 우리한테 전해지지를 않고 문자만, 텍스트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사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사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자 당시에는 그 음악이 연주가, 가사와 함께 연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저가 시경의 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저는 음악과 함께 연주가 되었던 그 관저입니다. 관저지란 이랬는데, 요 란자는 어지러울 란자가 아니고, 요 글자는 이제 다른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의 악장이, 음악을 연주했을 때 하나의 그 악장이 끝나는 것, 그 하나의 악장 전체가
끝나는 그것을 난이라고 그래요. 난. 그러니까 관저질환이라면 관저라고 하는 시와 함께 연주되었던 그 음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음악을 사지가 연주를 했는데 그때 그 연주에 이제 공자가 참석을 했었던 것 같고 연주회에. 그리고 그때 그 관저에 관한 음악을 연주한 것을 들었던 거예요. 보고 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악장이 끝났을 때의 그 여운, 그 여운이 양양호 영이제라 이랬습니다. 양양호 영이제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찰영자고 여기 귀이자니까 귀에 가득, 내 귀에 가득 찼다. 근데 요 양이라는 것은 요것이 바다해 그러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바다를 말할 때 해라고 그러죠. 해인데 말하자면 우리 육지에 가까운 근해도 해라고 하고요. 저 멀리 나가면 거기도 해라고 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뭐 가깝고 멀고 얕고 깊고를 다 포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바다의 용칭이죠. sea 요거. 근데 영어로 하자면 오션에 해당하는 그것은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가 해수욕을 하러 가는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라 이거 양이 아니에요. 멀리 나가면 이제 태평양에 연결은 되지만 그걸 양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해라고, 해변이라고 하지 양변 이런 건 없어요. 양은 엄청나게 큰, 깊고 넓고 큰 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자 두 개를 쓰면 이게 물이 막 넘실 되는 그런 바다예요. 그래서 양양 이렇게 쓰면 어떤 것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런 먼 바다에 나가는 이제 태평양 한 중심에 가운데쯤에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바람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넘실 되는 파도가. 그런 것처럼 이 양양이라는 표현은, 부사로서의 저 표현은 어떤 것이 충만해 가지고 유동하는, 흘러 넘치고 흘러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묘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저의 마지막 악장이 넘실 내 귀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음악이 내 귀에 울려 퍼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매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공자가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뭐 제 나라에 가서 소라는 순임금 시대 때 만들어진 음악을 들으시고 공자가 3월을 고기 맛을 몰랐다 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때 3개월도 이제 한동안이지 90일을 말하는 것은 이제 아닌데, 한동안 고기 맛을 모를 정도로 그 음악에 심취해 있었다는 표현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음악의 공자가 대단히 감동을 받고 심취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심취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음악적 조예가 깊은 수준이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광의부직하며 동의불언하며 공공이 불신을 오부지지의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세 유형이 나오는데요. 1번, 2번, 3번.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오부지지의로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당황스럽고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우려하고 그리고 물론 걱정도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일종의 포기? 예.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 유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공자가 어떤 사람의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종종 나와요, 논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왈, 여지하, 자, 여지하라고 말하지 않는 자. 여지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쩌지 여하가 어떻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어쩌지? 그걸 어쩌지? 이걸 어쩌지? 라고 말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걸 어쩌지라고 말하는 자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해야 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앞에 놓고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공부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내가 뭔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지? 라고 방법을 찾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말 여지하야 이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오말 여지하. 여지하든 똑같은데 요 지자가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어쩌지 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지. 그 사람 자체가 어쩌지라고 고민을 안 하는데 고민 안 하는 애를 내가 어떻게 해. 고민을 하고 뭔가를 갈구하고 찾으려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깨지더라도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면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가 그냥 그렇게 다 포기한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공자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모퉁이를 들어 보여주었는데 새모퉁이로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라든가. 이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눈높이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사람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경우들이 논어에 이제 몇 번 등장하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광이 부직하며 그랬습니다. 요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광인, 미친 사람. 광자가 미치다 보통 이제 정신 나간 그런 사람처럼 이제 저 광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병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저 광이라는 게 이 고전에서 저 광자는요 그런 사람도 뭐 물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의한 사회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도, 규범, 약속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호 간에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사회 구성원들인데 그런 규범이나 약속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나에 대한 구속이고, 응? 이건 그런 의미에서 폭력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지킬 이유가 없다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광이라고 그래요. 광.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을 구속을 싫어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광자를. 구속을 싫어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국가가 나의 자유를, 응? 제약을 하느냐?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있었어요. 내가 언제 거기에 동의한 적이 있냐? 왜 국가가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의 그런 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속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그것을 이제 동의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면 오케이, 그건 그렇다 쳐.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자면 무엇이 최소한 그러면 있어야 되냐면 솔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구속은 싫어하면서 솔직을 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이게 딴소리를 자기 속마음하고 다른 이야기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저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난 솔직히 나는 이게 동의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솔직해야 되는데 구속은 싫어하면서 솔직은 하지 않는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의불언이라고 했죠. 저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말하자면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판단력도 떨어지고 지능도 떨어지고 우리가 소위 이제 바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빠릇빠릇하게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도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해서 함께 살아가려면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것은 있어야 되냐면 진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진실하게 신중하게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태도는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아 이게 이게 미련한데 막 나대거나 머리를 굴리네? 먼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공공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것인데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 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냐면 이제 배움이 없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거. 무식하다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미련하다고는 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이 충분하지가 못하면 경청을 해야 되고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는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나지 못하는데 막 그게 기분이 나빠갖고 내가 뭐가 부족해 막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혹시 나를 막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뭘 알려주는 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 부지지으르라. 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광이나 동이나 공공이나 이 자체가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문제점이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이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렇지를 못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함으로써 나는 저런 사람을 포기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기보다 이렇다면 이래야 한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공자가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